그건 친구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야. 희시섬의 긴기 따오기를 전부 불러 모아도 차가는 달의 거울을 옮기기엔 부족해. 게다가 무사히 옮긴다 해도 그 안에 있는 달의 계시 조각상은 판에서 옮기겠다고? 아니, 아무리 너라도 쉽지 않을 거야. 뭐? 정말로 희시섬의 긴기 따오기를 전부 불러올 수 있어? 족제비는 온 집안이 나서도 소용없다고? 우와, 엄청 시끌벅적하네. 보물사냥 족제비랑 새가 말다툼을 하고 있잖아. 정확히는 범행 계획을 짜는 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세부 사항을 논의 중이고요. 다만 제 공범들이 제안하는 방법이 너무 직접적이라. 그래, 온 천지가 네 친구라는 건 알겠어. 대체 그런 말투는 어디서 배워온 거니? 팔이 쇠로 된 모자 쓰고 키 작은 여자가 이렇게 툴툴거렸다고? 네가 그 말투가 좋다면 상관없지만 그 아가씨에게 너무 많은 걸 따라 배울 필요는 없어. 알겠지? 이제 여기 두 분과 할 이야기가 있으니 잠시만 조용히 해주렴. 새가 진짜로 조용해졌어. 우와, 동물의 말을 알아듣는다니 좋겠다. 나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싶어. 페이몬, 장담컨대 당신은 이 힘을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오해하셨군요. 이 힘이 재앙을 불러오거나 마음을 어지럽힌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아니, 사실 어지럽긴 하지만요. 동물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걸 처음 깨달았을 땐 무척 기뻤지만 큰 문제가 있었어요. 이 힘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동해요. 저도 제어할 수 없죠. 그러게. 그 생각을 못했네. 동물의 말을 알아듣는 힘이 제어가 안 된다는 건... 전에 누가 그러더군요. 숲속에서 새소리를 들으면 주변이 고요하게 느껴지면서 마음이 편안해진다고요. 하지만 전 어디서도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숲에서는 늘 들고양이, 토끼, 서리뿔 사슴, 갈기호 소리, 긴기 따오기의 대화 소리가 들려오죠. 누가 누구의 둥지를 망가뜨렸는지, 어디 나무까지의 품질이 가장 좋은지 같은 이야기요. 그렇구나. 역시 그런 능력은 사양할래. 아침에 새 지저귀는 소리에 깨는 건 기분 좋지만 정신없는 수다에 시끄러워서 깨면 기분이 엉망일 거야. 지금은 많이 익숙해졌어요. 이제는 아침에 참새들이 어느 집 물컵이 목욕하기 가장 좋은지 토론하는 소리가 안 들리면 어색할 정도예요. 고마워. 중요한 일을 잊을 뻔했네. 그래도 이제 여행자가 있으니 그렇게까지 직접적인 방법은 쓰지 않아도 될 거야. 괜찮아요. 당신 한 명이면 충분하니까요. 당신의 지혜라면 산대에 달을 읊는 사자가 차가는 달의 거울로 만든 밀폐 보관실을 여는 것쯤은 손쉬울 거라고 믿어요. 너무 걱정 마세요. 당신에겐 어렵지 않을 테니까요. 그럼 같이 가시죠. 도착했어요. 앞에 보이는 게 바로 달의 계시 조각상이 보관된 차가는 달의 거울이에요. 엄청 진귀한 조각상인가 보네. 이렇게 철통같이 잠가두다니. 안에 이상한 장치라도 있는 거 아니지? 발 한 번 잘못 디디면 화살이 슉 하고 날아온다든지. 미리 이 아이를 보내 확인했으니 안심하세요. 여기에 그런 위험한 장치는 없어요. 보물사냥 족제비라. 그럼 믿을만 하지. 맞아요. 무언가를 한번 부탁할 때마다 내야 하는 보수가
모라 한 입씩 더 올라가죠. 보수 협상까지 한다니. 역시 보물사냥 족제비야. 아니지, 라우마를 도와서 달의 계시 조각상을 지키고 있으니까 이름도 바꿔야 하지 않을까? 보물수 족제비로 하자. 히히, 나는 날 수 있지롱. 못 잡을걸? 그만, 손님 앞에서 무례하게 굴지 말렴. 달의 계시 조각상을 꺼내려면 두 사람이 각각 다른 위치에서 동시에 장치를 조작해야 해요. 두 분은 저쪽에 있는 장치를 부탁드려요. 이쪽은 제가 맡을게요. 그건 걱정 마세요. 저는 하늘에도 눈이 있답니다. 저 아이가 제게 당신의 위치와 앞에 있는 장치를 알려줄 거예요. 제 지시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두 분은 저쪽에 있는 장치를 부탁드려요. 이쪽은 제가 맡을게요. 이제 달의 계시 조각상을 꺼낼게요. 이 달의 계시 조각상 엄청 크네. 확실히 새나 족제비는 꺼낼 엄두도 못 냈겠어. 게다가 이렇게 큰 거울에 잠겨있기까지 하고. 라우마, 이거 혹시 엄청 값 나가는 물건이야? 모라로 따지면 큰 액수는 아닐 거예요. 조각 기술도 조악하고 재료도 이곳에서 흔한 석재니까요. 하지만 당시의 달을 읊는 사자나 지금의 서리달 아이에게는 천금의 가치를 지닌 물건이에요. 이 달의 계시 조각상이 실존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관련 문헌과 기록의 신빙성이 높아지니까요. 어쨌든 헛걸음은 아니었어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차가는 달의 거울은 당신에게 큰 걸림돌이 되지 않네요. 이 아이도 당신이 장치를 다루는 솜씨에 무척 감탄한 것 같아요. 라우마, 얘가 뭐래? 여행자의 보물 캐는 실력이 자기가 본 사람 중에 최고라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 세상 모든 보물 상자를 열어보고 싶다네요. 다음에 못 여는 보물 상자가 있으면 부탁하러 올게, 네요. 가버렸어. 반박할 기회도 안 주고. 걱정 마세요. 매일 모라를 물고 창밖에 찾아와서 보물 상자를 찾으러 가자고 조르진 않을 거예요. 한밤중에 방에 불쑥 나타나서 자물쇠를 못 열겠다고 푸념하지도 않을 거고요. 오늘 밤엔 문단속을 잘해야겠어. 나쁜 아이는 아니에요. 그냥 말이 조금 많을 뿐이죠. 이제 돌아갈까요? 곧 저녁 시간이에요. 참, 이 조각상을 어떻게 서구까지 운반할지도 고민해봐야겠네요. 아무래도 제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해야겠어요. 좋아요. 달의 계시 조각상은 여기 두도록 하죠. 이렇게 평범하게 둬도 되는 거야? 난 엄청난 일이라도 벌어질 줄 알았어. 이것도 결국은 평범한 유물에 지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초월적인 힘 같은 건 없죠. 이것의 가치는 이 안에 숨겨진 이야기에 있어요. 그 이야기를 발굴하고 검증하며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저의 일이랍니다. 그렇구나. 아무튼 이 커다란 조각상을 무사히 가져와서 다행이다. 감사드려요. 고단하셨을 텐데 동물 친구들이 숲에서 갔다 온 열매 좀 드셔보세요. 갈증이 풀릴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무리한 부탁이 있어요. 갑작스런 부탁을 드려서 죄송해요. 두 분은 교우 관계도 넓어 보이고 여러 비밀스러운 장소에도 가보셨다고 들었어요. 혹시 나중에 서리다라이에 관한 서적을 발견하면 저에게 잠깐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필사해서 서고에 채우고 싶어서요. 서리다라이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우와, 이거 진짜 맛있다. 우리가 평소에 먹던 거랑은 완전 달라. 숲에 오래 산 아이들이니 어디 열매가 맛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답니다. 마음껏 드시라네요. 이 아이는 숲에서 열매를 가장 잘 찾는 새인데 바로 가서 더 따오겠대요. 진짜 맛있어. 부탁할게. 라우마, 우리 왔어. 그러게, 상자랑 잡동사니가 엄청 쌓여있어. 뜯은 것도 있고 안 뜯은 것도 있고. 여기 서고 아니었나? 저기 라우마가 있어. 보물사냥 족집이랑 얘기하는 건가? 무슨 곤란한 일이라도 생겼나? 빨리 가보자. 그렇긴 하지만 당장은 급한 발굴 일도 없으니 당분간은 여기저기 캐지 말아주렴. 알겠지? 착하구나. 자, 여기 모라 한 입 줄게. 지난번 그 보물사냥 족제비네. 무슨 얘기지? 또 유물이라도 발견했나? 안녕하세요, 여행자 페이몬. 서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아니요, 단지 이 아이를 조금 훈계하고 있었어요. 요즘 너무 흥분한 나머지 주변에 자꾸 폐를 끼쳐서요. 지난번 다르게시 조각상을 되찾은 후로 보물찾기에 더 열의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틈만 나면 찾아와서 언제 또 보물찾기를 하냐고 재촉했죠. 이미 서구에 연구할 책과 유물이 충분해서 당분간은 밖에 나가서 탐색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해줬지만, 네, 그런데 이 아이는 유물이 뭔지 몰라서 조금이라도 값져 보이는 건 전부 판에서 가져오고 말았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아냈지만 이미 파는 물건들은 제가 어떻게든 처리해야죠. 죄송해요, 두 분. 오늘은 제가 함께 다니지 못할 것 같네요. 이 상자에는 뭐가 들어있었더라? 이 상자에는 뭐가 들어있었더라? 저기 봐! 그 보물사냥 족제비가 또 왔어! 저기 라우마 옆에! 으아! 금방 가버렸네. 이 모라를 받으세요. 그 아이가 전해달라고 한 거예요. 응? 보물사냥 족제비가 모라를 왜 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아이는 당신을 무척 존경하고 있어요. 당신과 함께 세상의 모든 보물상자를 파내고 싶어 하죠. 이 모라는 당신에게 드리는 계약금이에요. 보물사냥 족제비는
모래가 걸린 일에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잘 간직해주세요. 이건 보물 사냥 족제비 일족. 최소한 그 아이와의 약속이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약속이라고 해도 실은 당신과 친구가 되고 싶을 뿐이니까요. 당신이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걸 선물한 거예요. 네, 괜찮으시면 돌아가서 침대 머리맡에 말린 백년과를 몇 알 놓아주세요. 그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이거든요. 너무 많이 먹으면 구멍으로 다시 못 나갈지도 모르니 너무 많이 두지는 마시고요. 괜찮으시면 들어가서 침대 머리맡에 말린 백년과를 몇 알 놓아주세요. 그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이거든요. 이러면 대서고는 완공된 셈인가? 이제 쇠장이란 쿠션, 저금통을 드러내야겠네. 두 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덕분에 사고 수리가 거의 다 끝났어요. 이 정도면 꽤 그럴싸하죠? 방금 말한 물건들을 서고에 두려고? 네, 근데 필요한 양이 너무 많아서 혼자 하긴 힘들 것 같고 손재주가 좋은 친구들에게도 도움을 받으려고요. 이 대서고는 모든 사람과 동물에게 개방된 공간이에요. 사람이 앉을 의자가 있다면 동물들을 위한 것도 마땅히 있어야죠. 듣고 보니 그러네. 이건 전부 예전에 작은 동물들의 고민을 들어줄 때 쓰던 것들이에요. 원래는 새로 만들까 했지만 정든 물건을 좋아하는 동물도 있어서 같이 가져왔어요. 작은 동물들의 고민을 들어줬다고? 그럼 막 상담도 해주나? 왠지 동물 버전 아이사 대중탕 같아. 이건 달을 읊는 사자로서의 책무이기도 해요. 고생이라고 할 수 없죠. 게다가 사람이든 동물이든 마음을 털어놓을 상대는 필요하니까요. 저는 늘 모두에게 고민이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저를 찾아오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고민은 마음속에 억누른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 있죠. 글쎄요. 제대로 세어본 적은 없지만 느낌상으론 동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생활 패턴이 사람들과 같다 보니 제 업무 시간에는 사람들이 잘 찾아오지 않거든요. 제가 한가해질 때쯤 되어서야 드문드문 와서 고민을 털어놓곤 하죠. 반면 동물들은 사람들과 활동 시간이 다르잖아요. 갈기오소리는 가끔 새벽에 찾아오고 긴기따오기는 해가 뜬 후에 자주 방문해요. 참새는 점심때가 되면 때로 몰려와서 쉴 수 없이 조잘대고 사리뿔 사슴은 해질 무렵 폴로 찾아오거나 가끔 친구를 한두 명 데려오죠. 밤이 되면 보물사냥 족제비가 종종 집안에 숨어 들어오고요. 하루 종일 빈틈이 없잖아. 네, 한 번은 보물사냥 족제비가 참새의 솔방울을 훔쳐가는 바람에 20마리쯤 되는 참새들이 한밤중에 침대로 찾아와 짹짹거리며 하소연을 했어요. 그래서 마침 상담이 끝난 킁킁 두더지에게 족제비를 데려와 달라고 부탁했죠. 한참을 설득한 끝에 솔방울을 숨긴 곳을 털어놓게 만들 수 있었어요. 모두가 만족해서 돌아갈 때쯤엔 이미 해가 뜨고 있었어요. 저는 그대로 쓰러져서 정오가 돼서야 일어났죠. 나였으면 도저히 못 버텼을 거야. 중간부터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잘 거라고 소리 질렀을걸. 모두가 저를 믿어주는 이상 저에게는 그들의 고민을 해소해줄 의무가 있어요. 게다가 상담의 효과도 뛰어나요. 그렇게 다투고 나면 참새들은 다시 매일 즐겁게 뛰어다니고 보물사냥 족제비도 신나게 보물을 찾아다니죠. 반면 인간은 동물처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마음 깊은 곳에 감정을 숨기죠. 저에게 고민을 상담하러 찾아오는 사람들조차 진짜 고민거리를 털어놓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문제를 입 밖으로 꺼내기 싫거나 마주할 용기가 없는지도 모르죠.
인간 사회에서 사람들은 진심을 포장하는 데 익숙해져 있으니까요. 낙엽 사이에 숨은 나비가 자신의 날개를 주변과 같은 누르스름한 색으로 바꾸는 것처럼요. 인간관계란 지극히 복잡하고 다들 자기만의 처세 방식이 있으니 저도 함부로 참견하진 않지만 그래도 감정을 속에만 담아두다 보면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속 응어리는 풀기 어렵죠.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복잡한 마음을 가진 인간과 솔직한 동물이 함께 어우러 지내면 양쪽 다 새로운 경험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대서고를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개조한 거예요. 탁 트이고 바람이 잘 통해서 사람도 동물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요. 비가 올 땐 여기서 비를 피하고 평소에는 여기서 동물과 함께 책을 읽고 햇볕을 쬐며 편히 지낼 수 있어요. 어쩌면 사람들은 말 못하는 친구에게 오히려 쉽게 마음을 열고 속마음을 털어놓을지도 몰라요. 서고를 개조할 때 그런 것까지 고려했던 거야? 히히, 완전 좋은 생각 같아. 복슬복슬한 동물을 껴안고 하루 종일 의자에서 멍 때릴 수 있다니. 으하, 상상만 해도 행복해. 여러분은 서고 수리에 큰 도움을 준 조력자시잖아요. 서리다라이의 서고는 언제든 여러분을 환영한답니다. 대충 다 됐네. 이제 남은 건 이 물건들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는 건데. 네, 화석화된 고목씨앗이나 동물뼈 화석, 형형색색의 돌부터 누가 묻어둔 저금통, 소원상자, 사진이 담긴 편지까지 있어요. 보물사냥 족제비가 생각하는 진귀함은 저희의 진귀함과 개념이 다르거든요. 조금만 신기하면 다 가방에 넣어버리고 말죠. 씨앗이나 돌이야 그렇다 쳐도 저금통이나 소원상자는 누가 나중에 다시 파내려고 일부러 묻은 걸 텐데 걱정이에요. 감사하지만 차분한 성격의 보물사냥 족제비를 불러놨으니 괜찮아요. 그 아이가 물건들을 원래 자리로 가져다 놓을 거예요. 어쨌든 선의로 한 행동이었으니 본인에게 직접 되돌려 놓으라고 하면 상처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치만 새로 부른 보물사냥 족제비가 걔한테 다 말해버리면 어떡해? 그 아이는 무리 생활을 하지 않고 혼자 다니길 좋아해서 서로 마주칠 일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주일학이 금방 옮겨가는 편이라 보름만 지나면 자기가 뭘 파냈는지도 잊어버릴걸요. 말이 통하고 오랫동안 함께 지내다 보니 자연스레 이해하게 됐어요. 사람끼리 친구가 되는 것과 다르지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물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다 보니 동물을 잘못 이해하곤 해요. 인성이라는 단어엔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가 모두 담긴 데 비해 야성은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죠. 맞아요. 만약 늑대나 사슴이 책을 쓴다면 전혀 다른 내용이 되겠죠. 다만 저에게는 인성도 야성도 전부 평범한 성격일 뿐이에요. 인간이든 짐승이든 용감할 때나 두려워할 때가 있고 탐욕이나 분노에 사로잡힐 때도 있죠. 성공하면 기뻐하고 실패하면 낙담하고 인간도 짐승도 다르지 않아요. 전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에서 형성된 성격이죠.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요. 인간과 짐승이 서로 말이 통한다면 세상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결국은 의미 없는 공상에 불과하지만요. 세상에는 어떤 상황에도 자연을 이해하지 않으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악인들은 설사 학살 대상과 말이 통하더라도 방어쇠를 당기는 손놀림이 조금도 느려지지 않겠죠. 착하지. 너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고 그들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어. 더는 누구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테니 안심하렴. 말이 길어졌네요. 저는 다시 보물들을 분류해야겠어요.
보물사냥 족제비와 약속한 시간까지 아직 여유가 있으니 분류를 충분히 마칠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여기에 분리해야 맞겠네. 이 책은 여기가 좋겠다. 응? 왜 한 권이 없지? 책장에 남은 발톱 자국이랑 옆에 떨어진 깃털을 봐선 또 어떤 콧불 바다오리가 둥지에 깔려고 가져간 건가? 어쩔 수 없네. 또 누가 둥지로 책을 가져가지 않았는지 숲으로 가서 살펴봐 주겠니? 만약 있다면 책을 가져와줘. 그리고 쿠션이 필요하면 언제든 내게 말하라고 전해주렴. 모두에게 도움을 받아서 작은 쿠션을 더 만들어야겠어.